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판도사의 똑소리 나는 해결사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전한별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또 무슨 때인 줄 아십니까? 무슨 철이에요 요즘에? 지하철. 야, 오프닝부터 확 사로잡네요. 예, 이건 김장철입니다. 김장철. 그렇죠. 우리 초보주부께서는 어떻게 김장을 하셨나요? 네, 저는 어머니한테 가서 살짝 조금 도와드리고 왕창 얻어왔습니다. 예, 또 방해하고 오셨네요.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김장철 때쯤이면 약간 좀 동네 잔칫날이었잖아요. 김장철에 누가 결혼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김치 딱 이 수육에 싸가지고 먹으면 천국 아닙니까? 갑자기 굴이 확 땡기네요. 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기운만 느끼면 좋을 텐데, 그 소각장 통계에 따르면 매년 김장철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대요. 이 김장할 때만 되면 저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또 어마어마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는요, 12월 중순까지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때는 생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없애주고 그리고 부피까지 최대한 줄여서 배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 비단 김장철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업사이클링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이클이요. 새롭게 디자인을 가미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 업사이클링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쓰레기로만 여겼던 폐 자원들이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멋진 제품으로 재탄생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는 말이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죠. 다시 봐야죠. 버려진 쓰레기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생활 쓰레기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아, 다시 돌아와 주렴. 액세서리, 신발, 가방 등 독특한 디자인을 가미한 패션 소품부터 가구,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나 환경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업사이클링 문화가 확산되면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가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 중에는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수히 많은데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보호와 이익 창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쓰레기 자원의 재활용에 주목해보자. 야, 이렇게 참 버려진 쓰레기가 다시 재활용이 되는 건 본 적이 있었어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좀 처음 알았거든요. 마치 그런 개과천선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버리면 쓰레기가 될 수 있지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먹으면 보약이 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활용, 작품, 디자인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 먹는 걸로 재활용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가능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로는요, 길가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면요, 잘 보관을 하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 쓰레기가 보약도 되고 보물도 될 수 있는 사실, 정말 마법 같은 놀라운 사실인데요. 제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고혈압 예방에 좋은 감. 그런데 감 꼭지에도 숨겨진 효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귤. 알맹이만 쏙 빼먹고 무심코 버리는 귤 껍질의 효능은 어떨까요? 피부 미용, 신장병 등에 좋은 옥수수. 그 끝에 거추장스럽게 달린 옥수수 수염은요. 이들의 숨겨진 효능을 밝혀드립니다. 감꼭지는 시체라고 하는데 엽기를 잡아주는 역할이 있어서 위가 차가워서 발생하는 딸꾹질 등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귤 껍질을 말린 것을 진피라고 하는데 이는 기 순환을 도와주고 습기와 담을 제거해주고 옥수수 수염은 옥미수라고 하여 이뇨작용이 있어서
부종을 가라앉혀주고 무심코 버린 음식 쓰레기.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가치를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무심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 재활용 가치가 아주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효소과학연구소. 이곳을 찾아간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오늘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지금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버려지는 쌀뜨물에는 다량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데요. 다른 음식물에 비해 오염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이 쌀뜨물 발효액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EM 미생물들로 가득 찬 발효액이 되는데 이게 하천으로 내려가면은 일반 균들과 모여서 정상 세균총을 하천에다 형성시켜요. 그러면은 유해균들 또 그 부패균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물이 살아나고 저과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수질오염의 주범인 쌀뜨물. 하지만 쌀뜨물에는 다량의 영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비료나 친환경 제재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쌀뜨물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요. 이제 쌀뜨물 발효액을 만들려면 EM이라는 미생물이 필요해요. 이제 EM이라는 거는 생활 환경에 있어서 유용한 미생물들 한 80여 가지 종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쌀뜨물을 EM으로 발효시키면 유용한 미생물이 증가해 훌륭한 정화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페트병에 쌀뜨물을 1.4리터 채워준 뒤 EM을 15ml 이상 넣어줍니다. 설탕을 15g 이상 넣어주고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천일염을 반 티스푼 이상 넣어주면 쌀뜨물 발효액이 완성되는데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잖아요. 이제 EM 발효액을 이용을 해서 악취 제거를 할 거예요. 쌀뜨물 발효액은 자연계의 미생물과 연동해 썩은 오니를 분해시키며 악취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가까이 맡아도 전혀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이온화 작용으로 훌륭한 정화제 기능을 하는데요. 화장실 물때나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니 이제 쌀뜨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죠? 울긋불긋 알록달록 곱게 물든 단풍이 가을에는 우리의 눈을 아주 즐겁게 해줬는데요. 하지만 겨울에는 길거리에 떨어져서 흩날리는 이 낙엽들이 쓰레기가 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골칫거리 낙엽을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각 지방 청정한 지역에서 주운 낙엽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여기 낙엽을 떠받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네, 그렇죠. 대체 낙엽으로 뭘 하는 건가요? 네, 요 단풍으로 맛있는 차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가을이면 빨갛고 노랗게 제 몸을 물들이는 나뭇잎이 좋은 차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로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낙엽은 이처럼 고운 단풍이 들었을 때가 가장 좋은 차의 재료로 나무에서 막 떨어진 낙엽이 제일 좋은데요. 낙엽이란 낙엽은 다 이렇게 차로 끓일 수 있는 건가요? 다 낙엽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봄부터 이제 가을까지 식재료로 썼던 뽕잎이라든지 그리고 감나무 그 잎 같은 거 이런 거 감태나무 이런 단풍나무 또 고로쇠나무 잎 이런 것들이 가을 되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차로 마실 수 있어요. 만들어서. 또한 비볐을 때 향이나 색이 잘 우러나는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주운 낙엽을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열기로 살짝 쪄주면 향과 색이 더 잘 우러나게 됩니다. 항상 다 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바깥으로 네네. 분출되고 있어요.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낙엽차는 이렇게 말려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간단한 제다법을 자랑합니다.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낙엽 안에는 나무가 주는 좋은 영양 성분이 집약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낙엽을 차로 마시는 걸까요? 민간에서는 감태나무 같은 경우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목나무의 경우 몸살 감기, 소화불량, 관절통 등에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생강나무 같은 경우 초기 감기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낙엽차는 만든 뒤 6개월 정도만 즐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맛과 향은 어떨까요? 입안 가득 이렇게 향긋해지는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자연을 먹는 느낌인 거군요. 네. 그런데 새콤하죠. 네. 네. 새콤하고 향긋하고 아주 깔끔해요. 네. 차의 재료가 될 낙엽은 가능하면 청정한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얀 진액이 나오는 나뭇잎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고 깨끗한 낙엽으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쓰레기 자원 어떠셨나요?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더불어 생활 환경도 깨끗하게. 이제는 주변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 자원을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단하고 또 대단하고 놀랍고도 놀랍네요. 우리 오늘 방송 끝나고 낙엽을 좀 주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렇죠? 퇴비로만 활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낙엽으로 건강차를 또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도 마시면서도 신기했는데요. 이 다채로운 낙엽이요. 색깔에 따라서 건강해주는 영향도 다릅니다. 그래요? 이 빨간 단풍은 눈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노란 단풍은 면역력에 좋고 갈색 단풍은 뭐에 좋을까요? 갈색 변에 좋겠죠. 건강한 변. 갑자기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나요? 아, 참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요. 떨어지는 낙엽 정말로 이제는 함부로 밟으면 안 되겠죠? 야, 맛있어요. 정말 향긋한 내음이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면서도 새콤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주워서 겨울에 따뜻한 차로 마신다. 그야말로 이 꼭 먹고 알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딴다. 뭐 그런 격이겠네요. 귤 껍질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하는데 이제 병수 씨 같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아닙니다. 중년이라고 해주세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귤을 먹을 때 이제 알맹이만 쏙쏙 빼먹었지 사실 껍질은 미련 없이 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는 귤 껍질을 방향제로 좀 활용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귤 껍질 버리지 말라 그래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학습이 됐었어요. 사회과 부도를 보면서 세계 지도처럼 귤 껍질로 완성을 시켜놨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 하나하나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버렸던 것들 중에서 아까운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미 보약, 보물로 활용되는 것들을 거의 모조리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뭐 또 있을까요? 낙엽, 옥수수 수염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대박인 게 있습니다. 대박입니까? 네, 쓰레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너지. 약간 시청률 올라갑니까? 네, 올라갑니다.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네, 버려진 자원이 재탄생되는 놀라운 세계. 우와, 우와, 우와. 신비의 세계. 세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들. 1년 동안 개인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은 무려 400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편 판도사를 대표하는 싱글남, 저 손한별은 오늘도 자취남 최대의 숙제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설거지 도중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으니. 아니 왜 멈추셨어요? 아니 생각해봤는데 설거지물, 빨랫물, 쓰레기가 너무 좀 아까운데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아까워. 지금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재활용하고 있어요. 쓰레기까지 재활용 가능하다고요? 네. 어디요? 지금 보러 가실래요? 아, 잠깐만. 아니 옷 좀 갈아입고 와야죠. 옷 좀 갈아입고. 재활용의 신세계를 찾아서 한번 떠나봅시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공업용 폐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가정하수, 똑똑 떨어져 바닥에 보이는 빗물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일명 하수라고 칭하는데요. 하수 처리장에 유입된 하수들이 그대로 버려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수가 연료로 변신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서 하수를 연료로 만드는 것이 사실인가요? 예, 하수가 아니라 하수를 처리하고 난 찌꺼기를 연료로 만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건조기실에서요? 예.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하수가 쓰임새 있는 연료로 변신하는 과정 정말 기대됩니다. 하수 처리장에 모인 하수의 찌꺼기를 약품 처리에 탈수한 후 남은 찌꺼기 덩어리를 일명 하수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이 하수 슬러지로 귀중한 석탄 연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3개 시도 하수 처리장에서 반입되는 하수 슬러지는 공장 최초의 저장조에 반입돼서 건조기 내부에 투입돼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건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단축 파쇄 시스템에 의해서 하수 슬러지, 점성이 강한 하수 슬러지를 잘게 입자화해서 표면적을 넓혀서 건조 효율을 좋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함수율 80%짜리의 하수 슬러지를 10% 미만으로 건조시켜서 그 건조물을 태안화력 발전소의 보조 연료로 사용돼서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연료와 공정을 마친 하수 슬러지는 화력발전소로 유입돼 석탄 보조 연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연료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지까지 만든다고 하는데요. 쓰레기의 놀라운 변신, 저와 함께 하시죠. YTN 사이언스 손한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야외 수영장.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이곳의 인기는 뜨거운데요. 그 인기의 비결은 다름 아닌 따뜻한 물의 온도라고 합니다. 밖에서 수영하시는 게 안 추우세요? 안 추워요. 물이 따뜻해가지고 공기도 맑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추워요. 물이 꽤 따뜻하거든요. 입을 모아 물이 따뜻하다고 말하는 시민들. 그래서 물의 온도를 직접 재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온도계의 눈금은 거침없이 올라가 40도에 다다랐는데요.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수온의 수치였습니다. 야외 수영장 인근에 위치한 소각장. 한겨울에도 따뜻한 수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쓰레기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쓰레기로 수온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원리는 바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근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을 저희 워터파크까지 공급 배관을 구성을 해서 이 워터파크까지 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열은 120도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워터파크에서 필요한 열은 95도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열을 서로 배관을 교차를 해서 열을 이동을 시켜서 열교환 에너지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무려 7만 톤. 이 쓰레기를 모두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은 1000메가와트라는 거대한 양의 전기 에너지가 되는데요. 1000메가와트의 전기 에너지는 2만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평균 전기량이라고 하는데요. 야외 수영장에서도 소각열 덕분에 전기 에너지 비용을 상당히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 물을 데피는 데 쓰는 열을 잉여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에너지를 70% 정도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사용을 줄이기 때문에 CO2를 줄여서 온실 효과를 저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변을 배출하는 행위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인데요. 체내에 노폐물을 담고 있는 소변은 액체 폐기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쓰레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변을 전기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과학자들은 사람의 소변으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미생물 균체를 겹겹이 쌓은 실린더에 소변을 통과시켜 전기를 생산한 후 그 전기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가능한 걸까요? 소변은 대부분이 물이고 약간의 유기물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으로 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은 아주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생물이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연료 전지를 여러 개를 붙인다고 한다면은 휴대폰이나 또는 작은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는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버린 쓰레기도 다시 한번 잘 봐야겠죠? 쓰레기로 연료를 만들고 전기 에너지까지 만드는 이 마법 같은 일, 우리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과학적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이 아닐까요? 야, 눈 커진 거 보여요? 눈 커진 거 보여요? 아니, 안 커졌어요. 최대한 크게 했던 건데. 야, 진짜 소변기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작동시킵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거는 눈으로 내가 봤는데, 이 눈으로 봤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 생리 현상의 하나인 소변, 쓰임새 참 다양해요. 소변의 쓰임새,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요. 다양하죠. 그렇죠.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차세대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활용도가 높은데요. 최근 미국에서 소변의 연료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앞으로 이제 소변으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동차와 주택 그리고 개인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사용하고 난 뒤에도 결국에는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에너지까지, 이것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쓰레기가 마치 뽑으면 나오는 현금 지급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예. 정말 현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쓰레기를 넣었는데 현금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억 4천만 톤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90%는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0%가량은 매립이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더욱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판도걸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귤 껍질을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가을의 색입니다. 단풍이네요. 갈색 단풍.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맞죠? 갈색 맞습니다. 단풍.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쓰레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쓰레기,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내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학교에서도 이 쓰레기, 어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로? 그럼요. 학교에 네.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쓰레기 문제가 있죠. 근데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 사회, 실과, 과학 이론 시간에 쓰레기 배출 방법, 또 종류, 그리고 실천 체크리스트 작성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여기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하는데 급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학교 급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현황에 따르면요 203억에서 1,000만 원 빠진 202억 9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산수에 약하시네요. 203억에서 1,000만 원 빼면 되는데 그걸 또 보고하셨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요, 그 규모가 약 연간 500만 톤 수준인데요.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9천억 원이 듭니다. 9천억이요? 네. 심각하네요. 자, 생각해보면 음식물 쓰레기 이거 줄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다 사고 싶잖아요. 네. 장 보실 때 절대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기 전에요 구매 목록을 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막 1+1에 현혹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사신 다음에 또 대량 구매하시면 바로 냉장고나 그 창고에 넣지 마시고 한 끼 분량으로 나눠서 손질한 다음에 보관하시면 훨씬 더 버리지 않고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배가 안 고플 때 장을 봐. 배부를 때 장을 봐라.
어렵죠. 근데 배고플 때 장 보면요, 신기하게 무슨 빵이나 과자 이런 거 많이 사온. 정말 이것저것 막 집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 과일 껍질 등 식물성 쓰레기는요, 햇볕에 말려주고 또 찌개류는 국물을 쭉 버리고 남은 찌꺼기를 쫙 짜줘서 그 다음에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또 과일이나 야채 껍질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조미료 통에 담아놓으면 딱딱하게 굳어서 못 쓰게 된 거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골치 아프신데 요때요. 사과 껍질을 넣어놓은 다음에 밀봉을 한 다음에 하루 동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부드러워져요. 좀 내가요? 예, 그리고 냄비에 눌러붙은 거 있죠. 그것도 사과 껍질로 닦는 거예요. 그러면 잘 닦여요. 야. 그리고 또 녹차가 지방 분해된다고 하잖아요. 예. 시금치 물이 같은 녹차류잖아요. 예. 그 기름 튀기고 벽면에 묻은 거나 렌지에 시금치 물로 닦으면 잘 닦여요. 야, 오늘 너무 좋은 흥분하셨어요. 정보라서 흥분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자동 계산해서 키로당 수수료를 이 자동 결제하는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쓰레기 처리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늘고 있습니다. 악취도 덜 나고요. 또 쓰레기를 바로 발효시켜서 퇴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오늘 쏙쏙 나오네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유해물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식기세척에서부터 샴푸, 그리고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까지도 그렇게 이해물 활용을 하던데, 이런 쌀뜨물처럼 버려지는 음료를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요? 그렇죠. 페트병 뚜껑을 잘못 닫아서 김이 쫙 빠진 탄산음료 어떻게 하세요? 맛있죠? 버리죠, 뭐. 버리세요? 그거 뭐 어떻게 먹어요? 맛이 없는데. 과감하게 버리죠. 네. 이제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것에 꽃을 꽂아두세요. 탄산음료에? 김 빠진 사이다에 꽃을 꽂아두면요, 시들지 않고 오래 갑니다. 꽃과 사이다는 궁합이 좋은 사이다. 그렇죠? 와우! 이 사이다 병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꽃한테 사이다를 이제 먹인다고요? 네. 거기에 사이다 속에 당분이 녹아 있잖아요. 네. 그게 설탕이요. 그 꽃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안 시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탄산음료에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탄산이거든요. 산성을 띱니다. 산성 물질은요, 살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더 산성 물질은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있으면 박테리아가 꽃의 줄기를 가로막고 있어서 물과 영양분이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산성이면 박테리아도 늘지 않고, 그리고 꽃도 흡수가 잘 돼서 아주 예쁘고 싱그러운 꽃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시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사이다 말고 콜라를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김 빠진 콜라 모아놓는 분들 있으시던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콜라도 가능합니다. 콜라에도 당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삼탑을 이용해서 콜라에 시든 꽃을 꽂아놔도 오래 갑니다. 그야, 그렇구나. 야, 정말 이게, 탄산음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식물을 키우는데 활용이 된다. 정말 좋은 정보를 오늘 주시고 계세요. 근데 집에, 꽃이나 화분을 나는 안 키운다. 그럴 경우에 탄산음료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겁니까? 진짜 기발하네요. 그런데 화장실에 변기가 있으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변기가 다 있죠.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변기나 그 세면대 있죠. 거기에 김 빠진 콜라를 부어놓고요. 30분 있다가 솔로 치우면 말끔해져요. 정말 화학 제품인데 화학 제품 아닌 화학 제품 같은 콜라네요. 예. 우리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노래 부른 건데. 그래요? 우리 중간에 흐름 딱 끊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김 빠진 콜라가요, 녹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녹슨 열쇠나 공구 있죠. 콜라에 담가두면 말끔해집니다. 그런데 이도 녹여요. 사람의 이. 콜라가. 그래서 마시고 나면은 꼭 양치에도 신경 쓰셔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콜라는요, 검정옷 있죠. 검정옷에 물 빠짐 해결에도 아주 좋은데요. 세탁을 할 때 마지막 단계 콜라로 헹궈주면요, 검정옷에 그 부분 물 빠진 부분이 다시 검게 변합니다. 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버려진 자원이 어떻게 보면 재탄생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 이 쓰레기 관리를 정말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시지 못하고 마구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중에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닭뼈나 조개 껍데기나 개 껍데기나 이렇게 호두 껍데기나 이렇게 딱딱한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안 될 뿐더러.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달걀 껍질이죠. 그렇죠. 그것도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또 돼요. 양파를 깐 껍질, 그리고 양파 껍질도 안 된다. 네네. 그리고 마늘 껍질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는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합니다. 야, 그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분리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겠죠. 정말 고생하시고. 그렇죠. 다 우리 동물들 그 비료로 쓰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퇴비로도 쓰지만 동물들 정말 사육하는 동물 그 먹이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거나 이런 것들이 못 먹을 것들이 들어가면 동물들이 이렇게 목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를 기울이셔서 버려야 될 거 안 될 거 구분하셔서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아주 좋은 정보. 오늘 정보가 끊이질 않네요. 그렇죠. 싱그러운 정보.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송파구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은폐수에서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해마다 17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나서서 음식물 쓰레기의 다양한 자원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우리 구에 있는 또 우리 시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쓰레기 문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어느덧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캠핑이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캠핑을 왜 가요? 아니 겨울에도 그렇게 요즘에 많이 가더라고요. 네, 난리가 아닙니다. 이 대자연을 가장 손쉽게 그리고 근사한 방법으로 즐기는 게 바로 캠핑이니까 캠핑을 가는 거겠죠. 멘트 좋았어요. 멘트 좋았어요. 제대로. 잘했어요. 멘트가 아주 좋았어요. 대자연을 즐기는 근사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대자연을 즐기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서 문제는 역시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쓰레기를 던지니까. 네, 이 캠핑장에서 저희가 쭉 쓰레기 얘기해왔잖아요. 그렇죠. 캠핑장에서 쓰레기 해결이 잘 안 돼요. 맞아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회용품이요.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좀 하고요.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해야 됩니다. 특히 종이컵 같은 거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컵 가지고 다니면서 따라 드시면 훨씬 더 환경과 자연을 살릴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물병 같은 것도 개인 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제가 꼭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칭찬합니다. 텀블러요, 텀블러? 네. 우리 옛날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옛날에는 그 집에 물병이 항상 그거였잖아요. 무가당 오렌지 주스병 그거 있죠. 두꺼운 거. 그게 항상 우리가 물병으로 맞아. 개인 나의 물병이었어요. 그게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보리차 타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쓰레기를 낭비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쓰레기도 너무 많고 하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값지죠. 네네. 또 재활용의 분야와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집도 재활용의 가치가 있어요. 집을 재활용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뭐 특별한 체험장을 만들거나 그렇죠. 그런 거 많죠. 뭐 이런 공장 같은데 허름한 공장을 뭐 파티를 한다거나 식당을 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또 오랜 시간 방치됐던 양조장 건물을 이제 그 개조해서 멋진 세컨 하우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이런 재활용 건축은요, 경제적 집짓기, 그리고 친환경 집짓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새집 증후군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재활용 건축은 그 자재가요, 재활용 자재를 쓰기 때문에 만들 때 총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얘기만 들어서 건축자재로 어떤 그 재료들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사용하는 게 폐타이어죠. 지금 아이들 아, 놀이터에도 네.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소에. 그렇죠. 맞아요. 새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경계선 지을 때도 폐타이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빈병도 많이 사용하고요. 폐휴지도 많이 활용됩니다. 빈병도.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얼스십이라고 해요. 얼스십? 네. 아. 지구 얼스십. 얼스. 아하! 재활용해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아, 이게. 근데 뭐 빈병이나 이 폐종이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집을 짓는다. 이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빈병은 가능해요. 왜? 우선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그 안쪽에 흙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싸요. 그래서 흙이나 시멘트로 바르는 거죠. 그러면 튼튼한 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폐타이어로 그 쓰레기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재활용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좋은 점이 많네요. 그럼요. 네, 이 얼스십 건축에서는요, 알루미늄 캔이나 페트병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벽체가 얇은 내벽이나 그런 곡선 벽면 있죠.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이랑 또 그리고 캔을 사용을 해서 흙반죽과 함께 같이 쌓아 올리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노동력까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빈병이 재건축에 사용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게요, 1906년에 호주의 한 오지 마을에서 기차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재가 운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빈병을 쌓아서 수천 개의 유리병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해요. 그러면 유리집이에요? 그렇죠. 빈병 재활용집? 야, 그럼 빈병을 택했던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빈병, 그 오지 마을에서는 빈병이 많았겠죠. 빈병이 돌아다녔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지었겠죠. 남으니까, 재고가 남아서. 예. 그래서 단지 그것 때문입니까? 빈병 같은 경우는 아까 폐타이어처럼 시멘트나 흙을 이용해서 올려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빈병 안에 그 공기층은요, 단열 효과를 줘요. 그래요.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죠. 아이. 그래서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요즘에는 빈병을 전부 다 양 사면을 다 빈병으로 짓기보다는 그 광채 등을 내기 위해서요. 채광이나 인테리어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야, 빈병이 효과들이 많네요. 또 팔면 또 돈도 얼마 주고. 그렇죠. 효과들은. 네, 사실 생활 속에서도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예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동대문에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재가 되게 특이하고 디자인이 특별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업사이클링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좀 더 이 애착이 가더라고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업사이클링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음악으로 치자면 약간 인디 음악.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또 왜요? 아니야, 진짜 순수하고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이 있네요. 네. 또 뭔가 이 사회적으로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2012년에 부산국제영화제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에 문소리 씨가 레드카펫을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갔어요. 근데 그걸 놓고서는 너무너무 호평이 많았거든요. 그 드레스에 대해서. 별로 안 예쁘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드레스가 버려진 남성들의 티셔츠와 그리고 낙하산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졌다.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문소리 씨 개념 배우라는 찬사를 받게 됐죠. 어떻게 보면 코디가 잘했네요. 그렇죠. 잘 입혀줬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선거 끝나고 쏟아지는 쓰레기 하나 있죠. 맞아요. 네, 바로 현수막입니다. 맞아요, 이 현수막 맞아요. 같은 게 예전에는 분리수거되거나 이제 매립되거나 그렇게 버려졌는데요. 요즘에는 디자이너의 손을 슥슥슥슥 거쳐서 멋진 백팩이 되거나 또는 장바구니가 되거나 또 화장품 담는 파우치로 변신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우리 화환 같은 것도 이렇게 재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업사이클링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네, 사실 국내 업사이클링 역사는 비교적 길지가 않습니다. 2000년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던 환경 운동가와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제품들은 좀 다소 억지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품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도 만족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또 그랬군요. 근데 요즘에는요,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품 못지않게 아주 근사한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쏙쏙쏙쏙쏙쏙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업사이클링 제품도 하나의 제품군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 유난히 이 업사이클링이 뜨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함께 이 우리의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도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환경과 자연절약에 대해서 하나둘 관심을 갖게 되고 실천을 하면서부터 또 디자이너들과 거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그런 게 활성화된 거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좋아지면서 시장 규모도 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내 업사이클 시장 규모는 25억에서 50억 원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사업을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야,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났겠는데요? 그렇죠. 2008년만 해도 이 업사이클링 기업은 5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창업한 기업만 해도 50개에 이를 정도니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진짜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악기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뭐 그런 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 뭐 기발하다. 야,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거를 그냥 많이 봤는데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요구르트병 이런 걸 가지고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 보고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대단. 근데 요즘 아이들이 또 인식이 그렇게 딱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고 대단하고. 사실 이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악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는 학교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하지 않나요? 그럼요. 미술 시간에 단골 코너죠. 그 사발면을 2개 마주대서 그렇죠, 막아서 장구처럼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또는 야쿠르트병에 콩알 같은 거 넣어서 마그남에 흔들면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색연필을 속을 비운 다음에 붙여서 후후후후 불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그래요. 이런 악기들을 다 모아서 합주를 하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아, 정말 너무 형식적인 아름다운 소리. 야,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폐차원으로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 거는 좀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예요. 한 빈민촌에 아이들이 그 폐목재랑 기름통이나 버려진 악기들을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선율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많이 알려졌죠. 야, 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폐자원으로 만들었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에는 선율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난 뭐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들어보죠. 이곳 사람들은요, 그 커다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온 물건을 재활용해서 생계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 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한 고물상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놀이단이라고 하는 공공문화 예술 기업이 있습니다. 산업자재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로 퍼포먼스를 펼쳐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실 좀 음악과는 뭔가 거리가 멀 것 같은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한 것. 사실 이런 것이 바로 재활용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래요.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프의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저희 와이프는 그게 뭐 선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남잖아요. 그럼 그 포장지가 그렇게 아깝다고 재활용을 해요. 근데 이게 테이프를 이렇게 띄면은 흔적이 남잖아요. 네. 다리미로 뜨거운 다리미로 살살살 누르면 이게 눌러 다음에 딱 띄면 잘 떼어져요. 그럼 그 포장지를 살리는 거야. 다음에 또 쓰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네요. 멋있습니다. 전에도 생각했지만 장가를 참 잘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미로 다리면 된다고요? 예, 그분도 취집을 잘 왔어요. 네, 저는 환경 살리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훈훈하게 좀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훈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쓸모없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 가치가 무궁무진할 수도 있습니다. 폐품이 명품이 되고 재활용해서 재활용으로 거듭나는 자원의 재탄생. 나부터 그리고 우리 집부터 동참을 해보면 어떨까요? 보석처럼 눈부신 쓰레기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판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